까지 얼른 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전체 점은 총 19개입니다. 자, 먼저 찍어야 될 점이 있어요. 그 중심 하나 찍고요. 자, 가장 겉에 거 이제 8개를 찍을 건데 하나, 둘, 8등분, 등분이 포인트죠. 셋, 넷. 그다음에 여기를 45도로 자르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물론 얘를 살짝 돌려도 여전히 8등분이긴 해요. 근데 굳이 이렇게 딱 맞춘 이유는 여기 보조선이 있으니까 그 보조선을 이용해 주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안에 거를 먼저 점을 찍어줘야 되는데 4개 4등분 점을요. 자, 문제에서는 되도록이면 삼각형의 개수가 가장 적은 값이 나왔으면 좋겠대요. 우리가 점을 갖고서 삼각형을 고르는 그 경우의 수에서 점을 3개 고르면은 삼각형이 나올 가능성이 생기는데 배제가 되는 경우가 3개의 점이 일직선에 있을 때가 배제가 됐습니다. 어, 다시 말해서 최소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렇게 일직선에 있는 점이 3개 이상 존재하는 것들이 많아서 많이 배제가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4등분점을 이렇게 엇갈리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3점 이상의 점이 일직선이 있게끔 놔보겠습니다. 그다음 가장 이 문제의 그 포인트가 6등분하는 이 가운데에서의 점인데요. 6등분이기 때문에 한쪽은 3등분이 돼서 60도씩 찢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찢어지겠죠. 얘도 역시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겨요. 어떤 딜레마가 생기냐면은 만약에 이 Y축 방향으로 얘네들과 얘네들을 이렇게 나란히 맞춰주게 되면 여기 있는 애들은 뭐 요렇게 이렇게 저기 뭐야 지름의 방향으로 뻗어나갔을 때 맞지가 않아요. 얘는 30도고 30도 또는 60도고 얘는 45도니까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요거 하나만 딱 맞춰줄 수 있고 기존의 것들과 얘를 뭐 돌려줄 수는 있지만 다른 것들은 추가로 하나를 맞춰주면 그 추가로 이렇게 지름 방향으로 맞춰질 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딜레마가 생기느냐? 지금 Y축에 놓여 있는 애들은 기존의 멤버가 5개였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서브 멤버로 들어가서 내가 제외되는 걸로 7C3 더하기 7C3으로 갈지, 그러니까 X축에 이제 네, 요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여러 개 또 있는데 여기는 이제 3C3이겠죠. 3C3. 자, 요러한 엔트리로 갈지 혹은 야 7개 너무 몰빵 주지 말고 얘를 살짝 돌려. 여기 있는 3개 있지? 거기에 맞춰줘.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하얀색만 봐오면 5C3만 남고 여기도 5C3이 되겠죠. 음. 둘 중에 누가 더 경우의 수가 많죠? 얘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걸로 분별하는 판단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제외되는 경우의 수의 모든 것이라는 게 아니야. 나는 그 확인해야 될 포인트만 본 거야. 근데 요걸 골라줘야 되고요. 다시 말해서 요거에 해당되는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자, 요렇게 이렇게 놓이고요. 여기 이렇게 60도, 60도, 그다음에 여기가 45도니까 어떻게 되죠? 60도, 네, 60도.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6개 점이요. 답이 되는 그림을 완성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전체의 경우 19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는 19, 17, 18인데 3 이렇게 나와서 51 곱하기 19니까 459, 51, 969가 나오게 돼요. 자, 점 3개를 고른 경우의 수인데 그럼 이 중에서 두 번째 이렇게 그림을 맞춰줬어도 1이죠. 세는 게 1이에요. 그죠?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가봅시다. 너무 복잡하게 해서 공포증 걸릴 지경이니까 X축, Y축, X축이 아닌 놈들 이런 식으로 가볼게요. 자, X축은 5개 중에 3개죠. Y축은 7개 중에 3개예요. 수 한번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X축, Y축에 놓여져 있지 않은 애들만 볼 건데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렇게 봐볼게요. X축, Y축 다 봤으니까. 원점 5를 사용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관점 볼게요. 사용하는 경우 겉껍데기 이렇게 하나 되죠. 이렇게 두 개 되죠. 선생님 요거는요?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두 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 껍데기도 이렇게 하나 되고요. 이렇게 하나 돼서 두 개가 돼요. 자, 그러면은 다 샜다라고 확신이 들기에는 좀 애매하고 다 센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제 내가 세는 거 카운트만 안 하면 진짜 작업 완료한 게 맞다라는 느낌이 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W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요. 지금 내가 X축 위에 나란히 있는 애들, Y축 위에 나란히 있는 애들, 그 다음에 1, 2가 아닌 케이스, X, Y가 아닌 케이스에 대해서 세고 있는데 뭐 요거는 무난해요. 명확하고. X, Y가 아닌 애들인데 지금 또 그 중분류를 해서 X, Y가 아닌데 원점을 사용하는 애들, 원점을 사용하지 않는 애들 이렇게 다 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죠. 원점을 사용하면서 그 원점을 사용을 할 건데 일직선이 되는 경우가 다른 경우가 있나요? 그러면 원점을 사용하는데 일단 가장 안쪽 껍데기는 당연히 없죠. 요거는 X, Y축이니까. 중간 껍데기는 이렇게 다 샜죠. 그다음에 가장 겉에 껍데기 다 샜죠. 그러니까 원점을 갖고서 지금 1번 껍데기, 2번 껍데기, 3번 껍데기 샜고 그러면은 그리고 껍데기 간의 유기 그러니까 요거는 3번 껍데기, 3번 껍데기였는데 3번이랑 2번이 또 될 리가 없고요. 엇갈려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것도 다 샜습니다. 원점이 사용되는 거.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원점을 사용하지 않는 케이스도 모두 카운트를 했다라고 볼 수 없나? 왜냐면 이것도 얼추 일직선이 되어 보이잖아요. 저거에 대한 검증을 해보시는 거.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놓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게 왜 존재가 되는지 한번 봐보시죠.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제 요거였나?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얘네가 2, 4, 6이잖아요. 자, 요거의 좌표가 몇 도가 될까요? 얘가 30도, 30도니까 그 일직선에 있는 거는 우리 기울기가 같은 걸로 보잖아요. 기울기가 같은 걸로.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요렇게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보시죠. 얘는 기울기가 1이니까 나가리고. 자, 요 녀석의 기울기가 몇이 되죠? 이 녀석의 기울기가 루트 3 지저분하고 자, 하여튼 그 개수를 구해주시는 거. 원점을 사용 안 하고 껍데기들 간에 저거 기울기가 같은 걸 이용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길이가 2고요. 요 길이가 4입니다. 이거 기울기가 2죠. 기울기가 2입니다. 그러면은 어디 보자. 요거 30도고요. 뭐였지? 좀 헷갈리네. 기울기가 같은 거. 이렇게 기울기가 2이고. 얘도 좀 애매한데. 이 녀석이 45도잖아요. 그러면은 이 녀석의 좌표를 생각해 보면은 4,4잖아요. 얘는 2,0이잖아요. 네. 얘랑 얘가 일직선이에요. 얘는 4,4고 2,0이니까 2분의 4니까 기울기 2죠. 근데 얘하고 얘 사이도 기울기가 2잖아요. 우리가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는지를 볼 때, 세 점 중에서 임의의 두 점을 뽑았을 때 그 기울기가 같은지를 봤던 것처럼 저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대칭이니까 여기서도
또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그 가장 작은 원에 있는 한 점이 두 번째 원이랑 세 번째 원을 연결해서 저렇게 기울기가 되는 게 있죠. 두 개가. 그런 것도 다른 상황을 살펴보면은 또 다른 게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이제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2, 4니까 기울기 2, 2,0이니까 2, 4니까 저거. 자, 요렇게도 존재하죠.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하나, 이렇게 하는 거 둘, 두 개가 되는 건데 일단은 여기 이게 10개고 여기 35개고 네. 45, 49, 51개 네, 이렇게 나와서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긴 한데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매짐까지 좀 확인하고 가시면은 아래쪽에서 이렇게 뻗어나갔으니까 위쪽에서도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4,4인데 요 녀석이랑 그건 이제 했던 거고 여기 있는 녀석 얘도 역시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4인데 요렇게가 또 될지 안 될지. 자, 얘는 이제 마이너스 2,0이죠. 그래서 요거 2고 요거 4니까 기울기 2인데 근데 잠깐만 요렇게도 되는데 지저분하니까 답은 일단 요렇게 나오기는 해요.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봐보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운데 녀석이 하나 둘 다른 색깔로 해줄까? 60도니까 하나 둘 하나 둘 마지막 그 케이스만 좀 세보면 2번 1번 3번 그래서 이렇게가 일직선이 된다. 왜냐? 2분의 4 2분의 4 얘가 45도니까요. 4, 4 그래서 또 2번, 1번, 3번 이렇게도 일직선이 된다. 그거를 두 개를 셌던 건데 하나가 위쪽에서도 되는 정황이 좀 발견이 됐다. 요거 1번, 2번 요거랑 2번 요거 2번, 1번, 3번 요게 되면은 답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요게 2고 4고 근데 얘가 이게 되거든요. 그러네 지금 보니까 요렇게도 일단 요 케이스는 X축, Y축에 놓여져 있는 세 점이 아니면서 그러니까 이 분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원점을 사용을 안 하면서 되는 경우인데 답을 한번 확인해 보죠. 이게 답이 저기 918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918이면은 969가 나왔죠. 51을 빼면은 딱 정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였죠? X축. 하나, 둘, 셋, 넷, 다.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 X축에서 3개를 고르는 거랑 겹치는 게 없겠죠. 그래서 이거 5, 4, 20, 10이고
765인데 7호 35. 이게 두 개, 두 개. 여기서 두 개를 한 번 더 셌나? 두 개, 두 개가 여기에 집중해 보시면은 그, 여기 이제 원점을 사용할 때. 그래서 이거랑 원점이랑 요거랑 원점이랑 요거. 그래서 두 개. 그 다음에 요거랑 원점이랑 요거. 겹치지가 않죠? 얘는 45도인데 얘는 30도니까요. 두 개, 두 개. 틀렸나?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파란색이랑 이 하얀색 이거를 조금 이렇게 분류를 하셔서 놓치지 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고요. 여기가 4개가 되면은 45, 49, 51, 50일 빼야 이게 맞는 건데 답이 틀렸을 가능성이 웬만하면 없는데 2하고 4. 요게 기울기가 2가 안 될 가능성은 45도니까 4, 4. 요게 안 되네요. 저기 뭐야. 지금 요렇게가 미안합니다. 요게 요걸 잘못했네요. 네. 그러니까 45도인 건 맞는데 네.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저거죠? 이게 4,4가 아니죠? 4,4, 4,4는 얘잖아요. 얘. 잘못 연결했는데 하얀색이 얘랑 연결한 게 아니라 요렇게 이렇게 미안합니다. 그림 빠르게 다시 그릴게요. 네. 찾았네요. 여기서 30도가 되는 지점, 아래로 30도가 되는 지점 이렇게 됐던 건데요. 요렇게는 되는 게 맞죠? 이렇게가 이제 4인데 3인데 요 기울기가 2인 거 포인트 2에서 4,4는 여기 있으니까 요거가 안 되죠. 요거가 안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 두 개. 마지막 케이스 좀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또 시간 많이 지체하지 말고. 이거는 3등분 껍데기인데 그러니까 아까 요렇게 되는 모양이 이제 오히려 됐던 모양이었나? 여기 반땡 45도. 그다음에 이렇게 30도, 이렇게 30도, 네 이렇게 됐던 건데요. 원점을 지나지 않는 자, 이렇게 접선이 자, 요렇게가 이제 6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6. 요렇게는 4죠? 네. 이게 45도니까 얘도 4죠. 그러니까 얘는 4,4가 맞거든요. 마이너스 4,4가. 그렇죠? 이거 연결하면 이 동경이 이제 45도 계열이니까 4, 4, 4루트. 근데 잠깐만요. 뭔가 이상한데? 요렇게가 저기 4,4구나. 여기 틀렸네요. 왜냐면은 요렇게 6이잖아요. 근데 이게 4, 4, 4루트 이 말이 안 되죠? 네. 저게 아니었고요. 근데 이렇게 두 개가 분명히 나와졌던 거 맞습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보니까 좀 약간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였나? 90도 어디 보자.
요거랑 얘랑 연결할까, 얘랑 연결할까를 보시면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이 녀석의 작도가 45도니까 6. 음, 이거 좀 1분만 더 써볼게요. 좋습니다. 이따 정리하고 다시 얘기를 해줄게요. 45도일 때. 일단 얘는 아니고요. 요거. 요게 이렇게 일직선이 될까에 대한 검증. 이 녀석의 좌표는 4에서 1대 루트 3대 2. 아, 여기가 2. 안 되거든요. 2 루트 3에서 2를 뺀 거 분해. 제가, 이거, 하여튼 두 개가 빼지게 되고요. 이거 두 개가 빼지는 케이스를 지금 푼 거 다시 봐서 이따가 좀 정리를 해줄게요. 좀 지쳐야 되니까. 혹시 보이신 게 있나요? 요게 아니고, 뭐였지? 이렇게인가? 1이고, 얘네 둘 사이 기울기가. 내가 이렇게 찾기 힘들면 안 될 텐데. 이렇게였나? 네. 하여튼 그 두 개가, 저기, 마지막 경우가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보이네. 자, 서문요구 거 보시겠어요? 서문요구 거는 지난 시간에 저기 17번이랑 18번까지 했고, 그거 다시 풀어보셔서 제출을 해주세요. 오답노트 제출해 주시고. 네. 18번이요? 18번. 오케이. 그럼 18번부터 다시 해볼게요. 18번 문제 요제는 이렇게 됐어요. 자,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요. 이 녀석의 시그니처 포인트는 1,4죠. 그래서 이렇게 정물선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고 K값이 9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K값이 지금 9가 나왔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9의, 9의 의미는, 자, 9의 의미는 y-4, x-1이 9로 일정한 것이니까 어떤 넓이에요? 점근선까지의 넓이가 9로 일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K에 관련된 중요한 사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은 그 P점에서 아니 점근선 말고 여기 있는 저기 Y축이랑 X축까지 내린 이 큰 사각형의 넓이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어. 일단 첫 번째, 이 넓이는 최대값을 갖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 점근선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뾰족한 빼빼로를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고요. 최소값을 구는 걸로 하나 물어보게 되는데 이 녀석은 어떻게 되죠? 오히려 간단해요. 이 녀석의 X좌표, 이 녀석의 Y좌표, XY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 요건데 요걸 물어보고 있는 거라. 근데 이거를 뭐 간단히 정리해서 되기에는 잘 안 보이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거 이제 엄연히 말해서 XY 관계식이니까 이렇게 해주라고 했어요. Y에다가 마이너스 4를 만들어주고 플러스 4 이렇게 해줄 수 있죠. 네. 그럼 Y-4를 X-1분의 9로 대체시킬 수가 있어요. 맞죠? 얘를 X에 X-1분의 9로 대체를 시켜주시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를 저기 전개하고 통분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X-1분의 4x-4, 4x 플러스 5. 그러니까
4x제곱 플러스 그 5x 이렇게 되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유리식에서 가장 토픽이 됐던 게 뭐였죠? 유리식은 뭘 싫어해? 가분수를 싫어해. 우리 대체적으로 가분수를 싫어해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생겨야지 이쁘고 잘생겼지. 이렇게 생기면은 물론 몸매가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쁘겠지만 얼굴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되면은 못생겼잖아요. 유리식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했었냐면은 나눠서 나눠서 정리를 했었다. 산술기하에서도 그래서 이걸 만났었다. 이렇게 된 녀석의 이제 최대 최소를 물었을 때, 이게 그래도 이제 산술기 할 때도 중간고사 범위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고요. 자, 그래서 x-1로 나눠주기 위해서 나누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은, 자, 플러스 9.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상수항이 마이너스 9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9를 해주시면은, 자, 이거 다시 전개하시면은 얘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4x 플러스 9, x 마이너스 1분의 9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음, 산술기하에서 좀 이 부분이 제대로 학습이 됐다면 이걸 보고 당황하지가 않죠. 근데 곱해서 여기 1이 나오는 경우가 안 나오는데요. 자, 왼쪽을 이렇게 튜닝해 줄 수가 있죠. 분수가 아닌 부분을. 그러면은 4x-1 내 멋대로 마이너스 4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플러스 4를 해줘서 플러스 13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가요? 곱해서 1이 나오는 케이스가 됐으니까 산술기하를 쓰기 유리해졌죠. 약간 이 녀석은 곱하면 36, 루트 36이니까 6이고 10이고 12에다 13을 더하는 거니까 25라는 최소값을 갖게 되죠. 이게 1번의 정답이고요. 자, 2번에서 묻는 내용은 뭐였냐면은 최소가 되는 컨디션을 알고 싶다라고 했어요. 지금 산술기하가 사용이 된 게 이 녀석이 이제 A, 이 녀석이 B의 포지션으로 사용이 된 거고요. 양수 조건이 있죠. 얘네들이 어떨 때? 같을 때. 그러니까 x-1의 제곱이 4분의 9니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죠. 근데 이제 플러스일 때를 가정을 해보면 x는 2분의 5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일 때는 이제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여기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변역 바뀌니까. x가 나왔어요. y는 어떻게 구하죠? 관계식이 있잖아요. 여기 2분의 5를 대입하시면은 그 2분의 3, 3분의 2를 곱하시면은 6, 그래서 y는 10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최소가 되는 이 빨간색 사각형을 결정짓는 좌표는 2분의 5, 10입니다. 정답이에요. 이렇게 됐던 문제고요. 해보시길 바랍니다. (8) 번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19번 요건데요. 무리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유리함수보다는 좀 다른 내용이 적죠. 네, 맞아. 그 얘기 꼭 하려고 했었는데. 자,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거 유리함수잖아요.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냉정하게 말해서 감소함수가 아니거든요. 왜냐면요. 그 증감수잖아요. 그죠, 그죠. 예, 예. 네네. 증감수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증감수가 맞아요. 여기 밖에서는 증감수가 맞아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감소니까.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변역을 이렇게 잘라줬을 때는 그런 우리 증가함수라는 말을 쓸 때가 있었죠. y는 x하고의 교점으로 역함수의 교점을 대신할 수 있다. 막 그런 것들. 그거를 못 써요. 예시를 보여드릴까요? 자, 이 녀석이 지금 시그니처 포인트가 0,0인 y는 x에 대해서 대칭함수입니다. f하고 f 인버스하고 같은 놈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증가함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얘는 역함수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얘하고 겹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무수히 많겠죠. 근데 y는 x가 야, 내가 대신 띄워야 되는데 나랑 만나는 게 없는데 니는 왜 다 만나? 엇갈리잖아요. 그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명제는 틀린 명제가 아니에요. 증가함수에서 y는 x가 역함수의 교점을 대신한다는 명제는 참인 명제인데
얘는 엄연히 말해서 이제 증가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증가함수 개형으로 쓰고 싶다면은, 그러니까 팩트가 이거예요. x가 0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증가함수, x가 0보다 큰 범위 안에서 증가함수, 이런 식으로 변형을 끊어줘야지만 증가함수가 된다라는 거. 네, 그런 디테일. 자, 그래서 이제 유리함수는 조금 컨텐츠가 많았는데 무리함수는 그거에 비해서 좀 없었다. 그래서 고양이 그거였죠. 시그니처 포인트 찍으신 다음에 어떤 수염인지 고양이 수염 고르기 문제였죠. 네, 고양이. 자, 그래서 이제 무리함수에서 알아야 될 어떤 짜잘한 그 쪽지 시험 요소 중에 하나가 역함수 빨리 뽑기. 자, 역함수 뽑기인데, 역함수는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변형이 끊겨야 되고, 자, 이 녀석의 정의역이 여기서는 치역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의 치역이 여기서의 정의역이 될 것이에요. 근데 fx에서 무리함수 치역 빨리 뽑기 했었죠. 루트 앞에가 플러스이니까 얘는 뭔가가 추가가 되거나 추가가 되지 않거나, 자, 1에서 뭔가가 추가가 되거나 되지 않거나니까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그래서 한 식의 모양을 보고서 한꺼번에 치역이 나올 수가 있게 되고, 자, 그럼 얘를 갖고서 우리 역함수 gx를 뽑아 볼게요. 자, gx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첫 번째 시그니처 포인트가 2,1이죠. 그게 y는 x 대칭이 돼서 1,2라는 2차 함수를 갖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의역이 중요한데요. 치역이 1보다 크거나 같던 정의역이 치역이었으니까 정의역은 x가 1보다 크다. 자, 세 번째, 최고차의 계수가 있죠. 자, 여기 앞에 숫자가 놓여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부호는 냅두고 얘를 제곱해서 x의 계수로 다 보내줘야 돼요. 근데 다 보내져 있죠. 3이죠. 아, 그래서 그 3의 그 역수 3분의 1, 이게 지난 시간 헷갈렸었죠. 제곱의 역수인지. 여기다가 x 대입하고 여기다가 y 대입하면은 x-1의 제곱. 그래서 네, 이 녀석이 역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붙은 애들 입장에서는 제곱의 역수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소프트한 거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난이도 이제 중하 수준으로, 네, 루트 2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6 플러스 5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네, 한번 써보세요. 쓰셔갖고 사진 전송해주세요. 카메라를 좀 화질을 되게 높은 걸 쓰나 봐. 사진 용량이 겁나 커. 어, 어, 어. 어. 그러니까 팩트는 x 개수의 역수예요. 팩트는. 그래서 여기가 음수면 얘도 음수가 돼요. 그러니까 다 x의 개수로 다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네. 치역, 정역 이해되셨고, 시그너치 포인트 반대 이해되셨고, 최고차인 개수 x로 다 만들어줘. 그거의 역수. 내가 그러면은 굉장히 진부한 방법으로 답을 써놔 볼게요. xy 바꾼 다음에 x-5에 제곱을 한 다음에 4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6, 3y 플러스 6 한 다음에,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네, 하신 거 찍어 보내주세요. 이렇게 쓱 보게. 잘했군, 이렇게. 마이너스 12분의 1에 음, 플러스 2. 네. 네, 그럼요. 그럼요. 패드는 그렇게 해도 되고. 자, 한번 잘했는지 봅시다. 그러니까요. 자, 잘 보세요. 2를 제곱해서 들어가면 마이너스 12잖아요. 얘는 그냥 역수하시면 돼요. 얘를 제곱해서 들어가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그니처 포인트는 이제 5,2 잘 하셨고, 그리고 부호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볼게. 이거 한번 같이 보고 제도적 문제 하나 줄게요. 자, 일단 저기 5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이렇게. 자, 2,5죠? 그래서 5,2 하시는 겁니다. 그럼 최고차의 계수 나왔죠? 자, 2를 제곱해서 들어가면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거의 역수.
그러니까 제곱이란 말은 이거 제곱해서 들어간다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4. 네. 요거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시죠. 자, 그리고 이거 잠깐만. 그리고 이거 정역 안 써주셨어요. 정역 반드시 써야 돼요. 엄청 중요해요. 아, 네, 이 녀석입니다. 네. 문제는 다 적으셨죠? 지울게요. 보내셨나요? 음, 네. 미안한데 내가 썼던 문제를 기억 못해. 네. 아, 근데 어쨌든 저렇게 부호가 반영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살짝 어려운 유형이 뭐였냐면은 직선을 한 명 섭외를 해서 그 직선의 위치 관계, 뭐 교점이 몇 개인지 이런 걸 많이 물어봤어요.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꼭 절대값을 섞어줍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학생들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유리함수가 이제 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실제 유리함수가 뭐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이 됐는데 이렇게 이걸 꼭 절대값으로 올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 이렇게 타고 올라가겠죠? 절대값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이 녀석이랑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이렇게 여기 정근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고 뭐 아니기도 한데요. 뭐 세 점에서 만나게끔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근데 내가 항상 얘기했죠. 요거의 그 특이점이 되는 거는 접하는 순간 아니면은 그 특이점을 지나는 그 순간이라고 했어요. 특이점을 이런 거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또 접하는 거는 뭐 이런 거. 기울기를 저거 변수로 해갖고. 일단은 좀 지금 당장은 이렇게 좀 막연한 얘기를 했는데 풀었던 문제니까요. 무리함수에서도 저런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무리함수에서 조심할 점은 그 치역이 정해져 있는데 1보다 크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저 녀석을 내가 넘겨서 이렇게 제곱을 하는 순간 그 치역이 실수 전체가 돼 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y는 루트 x하고 y 제곱은 x하고의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 녀석은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인데요. 얘는요, 요렇게 그려진 녀석이거든요. 함수가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아래 거는 그 우리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를 상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문제를 봐볼게요. 1차 함수하고 이제 fx하고 접한대요. 자,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시그니처 포인트가 2,1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x 앞에도 양수고, 자, 여기 부호가 이제 y의 부호를 가름한다고 했으니까 둘 다 양수니까 1사분면 방향에 해당하는 고양이 수렴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은 그 y절편이 계속 바뀌는 기울기가 1인 녀석으로 이제 움직이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상황을 그리면은 요런 이제 직선을 파란색 직선을 가리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접하는 상황은 유리함수도 그렇고 무리함수도 그렇고 연립을 한 다음에 판별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둘 다 재밌게도 2차식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녀석에 연립을 해갖고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하게 되고 이 녀석을 제곱을 하게 되면 자, x에 관한 2차식이 나오잖아요. 그 2차식이 그러니까 지금 요 식은요 이제 요 상황을 비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얘가 그려진다고 한들 얘 입장에서 솔직히 신경 쓸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좀 문제가 돼요. 실제로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이 접하는 것보다 작아서 여기는 이 시그니처 포인트를 지날 때까지가 그 사이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건데
얘도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문제 꼭 나올 겁니다. 난이도 또한 중하짜리예요. 중 이상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해주신 다음에 접한다 쓰시면 되죠. x제곱, 그 다음에 2k-2인데 2k-4. 그러니까 2의 k-2의 x, 그 다음에 k-1의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되는데요. 요거 4분의 d를 쓰셔서 그게 0이다. k-2의 제곱 마이너스 k-1 제곱 마이너스 6이 0이다. 이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 빼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이고 더해주면은 2k-3 네, 이렇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6이 있고 그럼 마이너스 2k 그 마이너스 3 이게 3이니까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접하는 거겠죠. 네. 다음에 문제 하나 더 있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fx 그래프 임의의 점 그 a와 gx가 역함수죠. 역함수가 gx인데 b에 대해서 a, b의 최소값과 a, b가 최소가 될 때 a, b의 좌표를 구하여라. 자, 저 상황을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일단 좀 메모를 떠와야 될 것 같아요. 3x-6 플러스 6. 자, 요거였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어요. 역함수가 얘 양수 양수니까 역함수도 이제 아래로 볼록 모양인 어떤 녀석이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원함수의 점 A와 역함수 위의 점 B에 대해서 그 A, B의 최소값이니까 역함수가 이렇게 만나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0일 테니까 안 만나는 그런 게 될 텐데 여기가 2,1이니까 1,2를 저희 꼭지점을 하고 아래로 블록하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예상이 되죠. 근데 이제 A, B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 그러니까 여기 돌아다니는 B가 있어요. A, B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 A, B의 좌표를 각각 구하시오. 되겠죠. 얘가 대칭인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이제 빌드업할 개념은 요건데요. 이게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B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B하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이 B' 시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B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대칭점이니까 대칭의 그 특성상 이 거리는 같을 거고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 얘기를 할게요. 이 직선과 곡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과 선이죠. 그 최단 거리를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장풍을 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평면파가 촥촥 도사가 이렇게 평면파를 쏜 거예요. 가장 가깝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도착한다라는 거. 그래서 으악 맞았어요 여기. 이렇게. 저 기하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직선과 평행한 접선이죠. 다시 말해서 이 직선은 y는 x인데 y는 x하고 접할 때 그 접점이 될 거고 그 접점에 대한 대응점이 될 거예요. 네,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나오는 기하 상황이라 네, 평행파 쏘시면 직관적으로 이해됩니다. 자, 그럼 봐보시죠. 이 녀석의 y는 x 기울기가 1인 녀석과의 접선. 근데 딸린 문제죠? 아까 나왔잖아요. k가 아까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접하는 상황을 다뤄봤었죠? 원함수에. 그러니까 그 y는 x 마이너스 2분의 3이 바로 요거의 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접선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되죠? 그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점과 얘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럼 또 점과 직선 사이 거리와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평행선과 평행 사이 거리는 뭐 이런 식이 있죠. C-C 다시 그 루트 A 제곱 B 제곱.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또 설명을 좀 보완을 하자면 어떻게 될까? 평행선 두 개가 있어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거든요. 평행선이니까 기울기는 똑같겠죠. 이 C가 가리키는 게 저기 Y절편이거든요. 내가 이걸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이거는 식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녀석이 있고요. 자,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이거 맞춰주시고, y절편이 다른 이런 두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재려고 해요. 그래서 그 결론이 이제 요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은 자, 여기 위에 점으로 0, 마이너스 여기 b분의 c를 들 수가 있잖아요. 여기 위에 점으로. 그러면은 얘하고 얘 사이의 접선 사이의 거리니까 어떤가요? 그래서 증명이 끝났죠? 루트 a제곱 b제곱 여기 대입해 주면은 c-c 다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y는 x와의 거리를 잴 건데요. 그 차이가 2분의 3이잖아요, 절대값이. 이거 2분의 3에 루트 2잖아요. 이렇게 훨씬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2배잖아요. 그래서 그 거리의 최소값은 2분의 3 루트 2, 2배를 해갖고 이렇게 되고요. 각각의 좌표는 이제 접점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네. 여기 하나만 구한 다음에 대칭점 하면 되겠죠. 그럼 요거하고 그 아까 접점 혹시 안 나왔나? 요거하고 그 저기 y는 루트 3x 얘하고 연립해갖고 답 내면 되잖아요. 일단 답 좀 체크해 봅시다. 답이 맞아야 되니까. 네, 뭔가 다른데? 19번에 1번 마이너스 4분의 1. 첫 번째 걸 잘못 구했나 보네. 이렇게 이거 좀 4분의 1 좀 빨리 구해볼게요. 그럼 이제 개념 설명은 다 됐으니까 좀 답을 빠르게 확인시켜 드릴게요. 답이 맞아야 다 맞는 거니까. 네네. 아, 네. 아, 아, 관대하시네요. 빨리 해볼게요. 시간 많이 안 쓰고. 문제에서 묻는 걸 다 하니까. 쓰시고 2k-2, k-4, k-1의 제곱 플러스 6은 k-2의 제곱 마이너스 k-1의 제곱 마이너스 6은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마이너스 1 더하면은 2k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은 여기 플러스 너무 또 똑같이 네. 네. 아, 아, 2k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5구나. 똑같은 실수 반복하네요. k 마이너스 이게 5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에 k 마이너스 1에 제곱 은근히 계산이 복잡하네. 그러면 4k 제곱 4k 제곱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20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인데 플러스 8k, 마이너스 12k, 그 다음에 25, 마이너스 25에서 1이고, 그 다음에 나오네요. 마이너스 3이니까 1, 마이너스 3, k가 4분의 1이 나오네요.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접선이 y는 x 플러스 4분의 1과 접선인 건데, 이 녀석이랑 y는 x 사이의 그 거리 재볼게요. 그러면 빠르게 그 y절편 차이, y절편이라고 얘기하면 되나? y절편이라고 얘기를 그거 좀 정확하게. 미안합니다. 저 정확하게 y절편이 아니라 그 c-c 마이너스 일반형을 썼을 때요. 아시겠죠? 네, 일반형을 썼을 때. 그러면은 일반형을 썼을 때가 기준입니다. 네, 일반형. 4분의 1에 루트 2. 여기다 2배 해야 되니까 루트 하고 루트 2. 루트 2분의 이렇게. 그러면은 4분의 루트 2. 네, 4분의 루트 2까지 나왔고요. 마지막에 좌표니까 네, 그 대칭인 거 확인시켜 드리고, 이런 식으로 대칭이죠. 당연히 대칭이고, 마지막 교점은 얘랑 저거 연립하시면 돼요. 그럼 건너뛸게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 함수를 봐보시죠. 자, 여기서 1번, 2번은 난이도가 최하고요. 정말 그냥 완전 한 가지 이제 확인할 거. 지금 이 함수 문제는 사실상 비유를 하자면 바구니 공 넣기 문제예요. 네, 그런 얘기 있었죠. 갑을 관계. 여기 바구니 하나에는 서로 다른 공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지만 공 하나가 서로 다른 바구니에 들어갈 수는 없는 이런 요소 간의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함수가 대표적인 예시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함수의 그 규칙성이야. 함수를 정의를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공교롭게도 바구니에 공 넣는 것도 그런 상황이 이제 되더라고요. 그죠? 자, 이 식의 표현이 뭐죠? 1대1 함수를 가리키죠. 그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하고 그 반대로 이제 여기 g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자, 이게 얘가 갑이죠. 왜냐면은 얘가 이제 공역일 때는 얘가 여러 개의 선택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1대1 함수는 퍼뮤테이션입니다. 이렇게 6개 중에서 4개 고르시면 6p4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그냥 엄청나게 그냥 무의미하게 쉬운 문제고, 요건 증가함수잖아요. f고, 아까 6하고 4였죠? 그거를 c로 바꿔주시면 돼요. 부동호가 이렇게 바뀌어도 답은 같습니다. 감수함수니까요. 그럼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등호 있는 거 해볼까요? A가 B에서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근데 방금 전에 거랑 같아도 돼. 같아도 되는 거. 요거는 지금 어떤 걸 말을 하는 거냐면은 A가 대수인 게 1, 2, 3, 4잖아요. 그럼 A 함수 값으로 F1, F2, F3, F4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방금 것들은 얘네가 다 이렇게 커지는 것들만 가능했어요. X가 커지면. 근데는 이제 얘네끼리 같아져도 된대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에는 F1, 2, 3, 4가 싹 다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세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정식적으로는 저기 확률과 통계라는 고상 과목의 문제이긴 한데, 충분히 이렇게 내고서 컨비네이션에서 냈거든 이래 버릴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요. 내가 등호를 하나 없앨 때마다 그 등호 뒤에 있는 녀석들한테 싹 다 1을 더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 없앨 때 1, 얘 없앨 1, 얘 없앨 1, 얘는 이제 3이 더해지게 돼요. 이렇게. 얘는 2가 더해지게 되고요. 얘는 1이 더해지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파란색의 부등호 관계를 우리는 납득할 수가 있어요. 두 개가 같을 수도 있는데 얘가 1을 더해져 버리면은 아니야 하고 이제 원천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F2 플러스 1이랑 F3 플러스 1은 같을 수 있었는데 나는 한 개 더 있거든. 확실히 큰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무슨 함수로 돌아왔죠? 단조 증가가 아니라 그냥 증가함수로 돌아왔게 되고,
그러면 이제 F1이 될 수 있는 게 1부터 시작이 됐었었는데 얘가 될 수 있는 게 4부터 시작이 4까지 됐었는데 얘가 7까지 될 수 있는 거니까 1부터 4까지 고를 수 있는 것 중에서 1부터 7까지 고르는 7C4가 되는 거라고요. 동원수가. 음. 함수 값이요? 아, 근데 이게 음수가 나올 일이 없어요. 왜냐면 보여줄게요. 선생님 7까지 늘어났으니까 왠지 F4가 막 음수가 되고 막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 아닌 기분이 드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F1, 2, 3, 4가 여전히 F 모 값이 1에서 4 사이에 머물고 있거든요. 어, 그,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이 1부터 7까지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요 녀석이 그러면 1부터 7까지 고르는 거면 1일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F4가 음수가 될 수 있지. 이런 취지의 질문 같은데,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 녀석은 4개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이어야 되는데, 가장 작은 거 가져가면은 그 경우는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한쪽에 몰빵시켜 놔도 1, 2, 3, 4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 경우를 만족하려면 4부터 스타트가 돼야 돼서 음수가 될 일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F1, 2, 3, 4가 만약에 이게 혹시라도 문제가 되는 거 어떻게 기발하게 발견이 되잖아요? 그럼 그 고3 그 확통이 그 호모지니우스라는 기호 자체가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일이 좀 완전 없어요. 네. 음. 아니, 분수로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은 지금 공역이 우리가 골라야 될 메뉴판 자체가 다 요건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네, 분수라도 상관없죠. 대소 관계만 명확하면 되죠. 네. 음. 그래서 등호가 나온 거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알고는 일단 있으면 나쁠 건 없잖아요. 왜냐면 이제 너 또 사교육 받은 애들 위해서 고3 거 선행한 애들 차별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요겁니다. 선생님 1대1 대응에서 봤던 말 아닌가요? 1대1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1대1 함수라는 요건이 추가가 되면 얘는 합쳐서 1대1 대응이라고 불리는 거였어요. 취역과 공역이 같다 혹은 x하고 y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 x하고 y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가 얘랑은 다른 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합쳐도 1대1 대응이고 이렇게 합쳐도 1대1 대응이죠. 그러니까 취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그 자체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항상 미팅으로 비유하는 게 되게 좋은데 미팅에 나갔는데 얘들아 우리 위화감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짝꿍을 다 가져가는 걸로 하자. 뭐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 G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 3, 4를 공역으로 하기 때문에 1번 박스, 2번 박스, 3번 박스, 4번 박스에 기존에 저기 공역이 1부터 7까지였죠? 맞나? 아, 6까지였죠? 네. 이렇게 6개. 지금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1번 공부터 6번 공까지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경우에요. 바구니끼리 1, 2, 3, 4라는 구분 구별이 있고요. 공끼리 1번부터 6번까지 구분 구별이 있어요. 그래서 저 공을 4개 바구니에다가 어떤 규칙이 있어? 빈 박스 없이. 이거 무슨 문제라고요? 분할 분배 문제라고요. 분할 분배 어떻게 했더라? 일단 거시적인 분류로서 6개를 분할을 하세요. 분할 단계에서는 그 분할되는 묶음 간의 구분이 없습니다. 어, 분배 단계에서 그 묶음 간의 구분 구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묶음 묶였을 때 이 두 묶음과 이 두 묶음은 같은 묶음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1, 2가 한 짝꿍이 됐어요. 3, 4가 짝꿍이 됐어요. 분할 단계에서는 이거를 바꾼다고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얘하고 얘하고 결론적으로 1, 2가 짝꿍, 3, 4가 짝꿍이라는 사실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묶음 간의 구분 구별이 없으니까 이렇게 써도 방금 위의 경우와 같은 경우로 보는 거예요. 구분 구별. 근데 분할이 돼서 이 그룹을 A라고 붙이고 얘를 B라고 붙인다면은 이제는 위와 아래가 다르게 되는 거죠. 왜 다른 경우가 돼요? 얘하고 얘 사이에 구분 구별이 생겼으니까 분배에 의해서. 네, 그런 얘기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함수의 요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정의역에 1, 2, 3밖에 없는데 1, 2, 3, 4, 5, 6, 7 이렇게 있어요. 빈 박스를 안 만들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취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함수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는 정의역이 낙낙해야 돼요. 이렇게. 저 경우에만 저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자체가 좀 네임드 함수라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답까지 진행을 해보죠. 자, 4개의 박스라는 구분 구별되는 요소에 6개 구분되는 공을 넣는 분할과 분배 문제입니다. 그걸 해볼게요.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많은 문제는 저 공간의 구분이 없는 설정 때문에 약간 그 컨비네이션 몇 이거를 좀 안 했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분할 분배 연습의 기회가 와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난이도도 어렵지도 않고. 자, 6개를 4개로 쪼개볼게요. 분할 먼저 해볼게요. 자, 6 못방되면 가져갈 게 없어요. 빈 박스 안 된다니까. 자, 3, 1, 1, 1 요거 되겠죠. 6개 나누는 거.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1311도 되겠네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머리가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일단 쓸게. 어차피 나중에 배열해 줄 거야. 배열 나중에. 일단은 온 컨트롤 되는 상태가 중요하니까. 자, 여기서 그 하위 단계에서의 더 이상의 셔플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위 단계를 하나 낮춥니다. 여기 이제 2가 생겼겠죠. 자, 2, 1, 1. 자, 얘네들이 어떻게든 저기 교환이 일어나게 되면은 또 내림차순이 깨지니까 여기도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을 주게 되면은 여기가 2가 될 수가 없죠. 3이 될 수도 없죠. 111 하게 되면 6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더 이상은 진행이 불가능해요. 자, 거시적인 분류는 이 2개가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바구니별로 아니, 그냥 공의 묶음만 나누는 여기까지가 이제 분할을 한 거예요. 분할 단계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단계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미안해요. 지금 분할의 페이지 2 1-1이었고요. 1- 자, 분할의 거시적인 분류를 마쳤어요. 두 번째는 이제 공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공이 몇 개가 있죠? 6개가 있어요. 자, 컨비네이션을 쓴다라는 거는 6개의 공간에 구분 구별이 있는 거. 그래서 6C3을 해주고 3C1을 해주고 2C1을 해주고 1C1을 해주는데 여기 300분의 1. 우리 지난 시간에 추가로 보너스로 넣어주는 개념 그거 했었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이게 컨비네이션을 2번 쓰면은 순서를 생각하게 돼요. 선생님 컨비네이션 순서 생각하지 않는 게 컨비네이션이잖아요. 이거 순서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3개 중에 1명을 뽑고 2명 중에 1명을 뽑으면은 의도하고 상관없이 순서가 생각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뭐 3명의 학생이 있는데 내가 뭐 용돈 줄 5만 원 줄 2명의 학생 고를 거야. 3명 중에 1명 고르고 2명 중에 1명 골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A 학생과 B 학생이 당첨이 됐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는 A가 먼저 당첨되고 B가 당첨되는 경우와 B가 먼저 당첨되고 A가 먼저 당첨되는 경우를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당첨자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자 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분할에서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 묶음 간의 구분 구별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선생님 근데 결국에 나중에 분배를 할 거면 배열을 할 건데 여기서 한 게 뭐가 문제가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전체 간의 셔플링인데 그 분배를 할 때는 지들끼리 요것만 셔플링이 되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3일이니까 이렇게 지워지고요. 654니까 20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요 경우 해보죠. 요 경우는 저기 4C 아니 6C2 그다음에 4C2 2C1 1C1이니까 자, 똑같은 거 개수만큼 순서 왜 생각했어 이 자식아 이렇게 6, 5, 30, 15 4, 3, 12, 6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지워지고 나누기 2하면 3 그래서 45 자, 우리 숫자의 의미를 알고 갑시다. 요거는 지금 분할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20하고 45 분할의 총수 그 다음 무조건 4개의 덩어리니까 4팩토리얼 선생님 1, 1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 생각을 일단 안 해줬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경우 똑같은 경우 똑같이 2개씩이지만 1, 2, 3, 4와 3, 4, 1, 2 둘 간에 이제 두 묶음의 셔플링인데 유효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답이 이게 몇이었냐면은 1560까지인데
65, 24인데 이런 거 계산할 때 2를 열러 줄게요. 그러면 여기 12. 그러면은 여기 130, 그다음에 260. 1560까지 나온 게 확인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선문요거 저기 해설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저기 마프